감자 피자인가요? 아, 감자는 많이 먹었는데 고구마를 좀 시키시지. 뭐 시켜주신 거니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기 위에 그냥 이제 근데 이 떡볶이를 남쪽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또 맵게 먹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진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다. 오늘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럴 때 진짜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감이 안 가요. 왜냐하면 북한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도 없고 그런 표현도 없고. 근데 저는 이 순대를 꼭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주로 피순대, 막 야채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순대가 아니에요. 애들 장난이에요. 아니지. 아니. 이 순대 맛이 전혀 안 나요. 그 겨울이면 북한에서는 저는 순대 많이 해 먹었는데, 순대를 하면은 밤새 엄마랑 같이 배추를 절여놨던 거를 가지고 썰어서 막 넣어가지고 하면 그 좀 살짝 짭짤하면은. 한국이랑은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조리법과 재료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나중에 북한 순대 저희가 대접할 기회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주시나요? 이분이 이제 순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 없는 포차의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은 남한의 MZ세대와 북한의 MZ세대인 장마당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이도, 경계도, 선도 없습니다. 이 뜨거운 포차에 불을 지필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 아닌 사회를 보게 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박준규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이 딱 적어놨네요. 네. 네. 34살 박유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북에서 이제 함경북도 해령시라는 곳. 네. 아세요? 네. 대한민국의 19살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자 남북사랑남도 대표 윤예라입니다. 네. 저도 얘기하면 33살이고요. 회령에서 왔어요. 근데 이렇게 또래 회령에서 오신 분들 저 지금 처음 만나거든요. 아니, 근데 정말 고향 친구를 만나가지고 제가 좀 약간 놀라워요. 일단 입단속부터 좀 지킬게요. 어디 사셨어요? 해령 어디예요? 나 일중학교 다녔어요. 1고등 다녔어요? 그러면 저랑 거리가 멉니다. 저는 이제 공부 안 했고 여기 공부 열심히 한 스타일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시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은입니다. 나이는 만으로 26살이고요. 김해 멀리서 오셨네요. 뭐 타고 오셨어요? 오늘 이제 KTX 타고 왔는데요. 약간 좀 이제 여행하는 기분으로 이제 놀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심스럽게 같은 고향에서 오신 두 분께 어떻게 저는 이제 왜 대한민국에 왔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약간 군대 때문에 왔어요. 북한은 10년 가거든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먼저 한국에 저는 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자결신경통이라고 해서 이 한쪽 다리를 거의 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군대를 가면 이제 어머니 혼자 이제 생계를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편치 못할 게 뻔한 상황이어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드만강을 건너서 이제 3국을 걸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고향이 여기 경기도 고양시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뭐 남한에서 왔다 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살다가 아버지가 일단은 먼저 탈북을 시작하셨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아 오신다고 또 오셨는데 뭐 북한에서는 이제 엄마가 탈출한 것까지 알게 돼가지고 여기서 때짜 뭔가 희망이 없다, 나 탈출하자 이러고 탈북을 결심을 했죠. 두만강 올 때 어느 정도 깊었어요? 저는 뭐 한 가슴까지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입맛에 안 맞아요? 좀 더 아니, 깊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 맞을, 아니 깊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막 야 이제부터 저기로 뛰어 하고 막 냅다 뛰는데 막 숨이 턱 닿을 정도로 뛰어서 강가에 도착했는데 그 발을 탁 딛는 순간 슉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군인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야 돈 받으니까 머리 끄댕이로 슉 잡아버리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엄마를 찾아서 일단 아빠 빼고는 우리 가족이 다 안전하게 한국에 오게 됐죠. 오시는 길이 참 험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오면서 오길 잘했다, 또는
이거는 가장 달라서 좀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네요.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게 사람들이 일을 그만둘 수 있고 백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을 의무적으로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다가 일 때려치고 놀 수도 있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자유 뒤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라는 어떤 그런 자주적인 것들이 많이 뒤를 따라서 지금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뭘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유성쌤 채널 보면 정말 주도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뒤에서 PD들이 시키는 거예요. 야 먹어! 야 뛰어! 이러면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네. 남자 북한 남자. 제가 탈북할 때까지 내가 가려고 했던 그 한국의 이미지, 천국의 계단의 권상우였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놀이공원도 다 대여를 하고 그 모든 걸 막 내던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사랑해를 막 치을 때도 없이 부르짖고 막.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제가 2층짜리 집에서 살고요. 진짜 권상우 같은 사람. 그리고 뭐 회사도 바로 막 이런 명찰 달고 들어갈 줄 알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1년 먼저 나오셔가지고 저를 맞이하신 거예요. 이상해. 아무리 봐도 2층짜리 이런 건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해. 그 큰 짐을 끌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냥 14평짜리 임대주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한국에서 그 나머지는 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물도 시도 때도 없이 따뜻한 물이 나오지, 전기밥솥 없이 알아서 밥을 하지. 다시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다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예. 아니 제가 또 듣기로는 세 분께서 민주평통에서 아주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 아까 지훈님도 짧게 얘기를 하셨지만 또 두 분 얘기도 너무 궁금해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는. 저는 상임위에서는 청년분과에 속해 있어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정책을 제언을 하거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짜면 조금 국민 통일 공감대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을 좀 원하게끔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기획을. 저는 이제 좀 더 저 스스로가 통일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문화는 어떻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좀 더 노력이 필요한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뭐 직능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는 경남 김해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안에서 하는 활동들에 이제 좀 지원하는 입장, 이제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제가 통일교육에 대해서 많이 힘을 쓰고 있어요. 민주평통이 있다면 또 분과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여성분과에서 평화시민통일교육을 지금 책임지고 이번. 그것도 고양시 할아버지 고향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데서 하시네요. 그렇지. 제가 집이 파주로 이사를 갔는데 협의를 안 옮겼어요. 왜냐면 그 마음속에 고향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고양시 협의에 뼈 묻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저희 모두 2030 세대잖아요. 다행이에요. 한국에서는 MZ세대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생겼을 때부터 장마당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온 세대라 그래서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지금. 과연 북한에서도 이 남한 이 컨텐츠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일단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경찰 특공대라는 드라마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거기서부터 전 시작을 합니다. 장군의 아들. 클래식. 클래식이죠. 네. 낭낭 18세 이런 드라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대가 왜냐하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북한이 좀 들어가긴 해요. 딱 시점에 시작되는 건 아니라서. 파리의 여인, 오린, 발리에서 생긴 일, 전 그 시대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상처를 받았거나 그러면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여권을 딱 들고 비행기 타고 훌쩍 떠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핸드폰으로 티켓 얼마? 못 가겠다. 다음 주에 일 나가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이 드라마가 어떻게 많이 유통이 되거든요. 드라마, 노래. 처음에 한국 와서 많은 탈북민들이 부르는 게 보고 싶다 이 노래 불러요, 김범수의. 이게 중국에서 일을 많이 해요.
복제를 많이 해가지고 밀수로 내려보내는 거죠. 처음에는 과거로 된 그걸로 보다가 그다음에 CD로 변화했고요. 근데 CD가 가다가 그다음에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단속을 안 했는데 중반 후반 들어오면서 엄청 단속이 심해졌어요. 그때 막 어느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이불장부터 열고 선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CD를 보면은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바로 들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USB. 그 다음에 지금은 다들 SD 카드로 이렇게 액정 TV, 북한에서는 액정 TV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기를 못 보던 사람은 괜찮아. 고기만 모르니까. 근데 이미 먹어봤잖아요. 그 중독성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야, 요즘 나오는 게 없니? 이러면서 야,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 뭐 얼마래요? 그러면 강냉이 2바가지 퍼서 주고 빌려오고. 뉴스를 보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부분 통제가 심해졌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이게 왜 심해지냐면 예전에는 이 한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었어요. 북한에는. 드라마를 봐. 근데 봤는데 어떤 애는 유통까지 시켰는데 돈이 좀 있고 백이 있으면 풀려나고 돈이 없는 애들은 또 심하게 처벌받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 조항에 넣습니다. 그게 이제 한류를 보면 어떻게 처벌하겠다라는 걸 정확하게 조항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있고 백이 있고 힘이 있어도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그냥 봅니까? 드라마가 새로운 유행을 만들잖아요. 옆집 북한에서는 이모를 아재라고 하거든요. 옆집 아재 보고 아줌마 막 이러기도 하고 네, 오빠 막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평양 문화보호법도 만들어 놓고 표준말을 쓰자. 문화적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그게. 평양 문화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한류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오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아줌마 그리고 뭐 아저씨 아저씨 이런 것도 북한에서는 다른 의미로 불려지거든요. 뭐 형부를 이제 아저씨라고 하는데 그냥 평상시에 이게 다 한국말인데 이걸 만약에 걸리면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실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본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와, 북한에도 저렇게 잘생긴 군인들이 있을까? 리정혁은 여기 한국에서도 다 배우인데 저는 못 봤어요. 사실 유성 씨도 한창 성장기에 오셨으니까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 안 하면 체형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전혀 북한 사람 같지 않지 않아요. 보통 북한의 평균 남자들이 키가 165거든요. 170만 돼도 꼭다리라고 하는데 리정혁 같은 사람이 없죠. 네, 그러면 한번 이상형 월드컵을 잘 넘어가시네요. 공유 대 현빈. 아, 어렵다. 공유! 유정혁 잘가. 안녕. 선석구. 오, 강하늘 대 박서준. 쉽지 않네요. 아니, 이전이 하나, 확실합니다. 둘, 셋. 박서준. 오, 이거 쉽지 않네요. 아이고 이거 양대 산맥입니다. 자,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앉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박보검. 왜 이쪽이다. 공유 대 손석구. 하나, 둘, 셋. 공유! 다음, 박보검 대 박서준. 하나, 둘, 셋. 박보검. 박보검 대 공유. 하나, 둘, 셋. 공유. 취향이 확실하시고. 네. 부드러운 아저씨이잖아요. 아저씨요? 근데 아저씨 맞지 뭐. 좀 나이 텀이 있는 연애를 좋아해요. 좀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아빠의 공백이 있었네. 그러니까 아빠 같은 느낌의 그런 좀 묵직한 사랑을. 묵직하면 마동석인데. 아이 그거랑 그 몸무게랑. 제일 아버지 같긴 하죠. 자 현민 대 공유 가겠습니다. 저는 현빈이, 손석구, 셋. 박서준, 차은우. 현빈, 박서준, 차은우. 차은우 대 결승전. 박서준 하나 둘 셋.
차은우. 역시. 근데 이유 듣고 싶지도 않네요. 네. 이유를 굳이 들어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캐릭터 사기캐. 네. 네. 또 저희가 청춘이기 때문에 또 어떤 연애를 추구하는지 나는 이거는 꼭 이런 스타일의 연애 혹은 여기서 데이트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아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진짜로 여자친구랑 세계 일주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도 거기서 이제 많이 살지 말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저는 가고 싶은 나라 너무 많거든요. 보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 유성쌤이 마음에 드시는데 세계 일주를 하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민주평통 사무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는 연애 문화가 어땠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뭐라고 할까, 연애하면 일단 여자가 좀 의리인 입장이 돼요. 그리고 제 연애 경험담으로는, 저 연애도 많이 했네. 뭔가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너는 내 여자다, 내 거야 라는 소유욕을 보여주고 그걸 행동에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너의 미래도, 너가 하고 싶은 거, 장사도 내가 다 컨트롤할 거야, 뭐 이런 스타일. 그리고 좀 제가 보시다시피 예쁘잖아요. 북한에서 헌팅 좀 많이 당했어요. 헌팅이 있나요? 그러니까 번호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뭐 마음에 듭니다 이런 게. 그 핸드폰은 나온 지 제가 탈북하기 얼마 전부터 막 주민들한테 와서 번호는 안 물어보고, 왜냐면 헌팅한 사람이 핸드폰 있을 정도면 헌팅 안 하거든요. 뭐 길거리 갈 때 막 쫓아가지고 나 동무 마음에 든데 저는 좋아하는 남자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지. 그러면 벽에 탁 사나이답게 막 이러면서, 야 나무가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어 막 이런 멘트도 날리면서, 사실 여기서는 큰일 날 이런 좀 스타일들이 가끔. 북한 남자들도 요즘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일단은 예쁜 여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요. 어딘가에는 저희는 다 소식통이 있거든요. 안테나가. 소식통에 따라서 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남고랑 여고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학교 끝나기 20분 전에 창문으로 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 학교로 쏴요. 그럼 거기도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그 학생이 교문으로 나오는 학교에 딱 자전거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는 나만 갖는 게 아니죠. 자전거 12대가 있어요. 연애 프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걔네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예쁘고 날 기다리고. 그럼 쓱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자전거 뒤에 앉아요. 또 선택받은 사람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연애 얘기 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준규님의 연애 그럼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자만추를 추구하고 자만추? 자연스러운 좋은 만남을 추구하고, 인만추 소개팅 저도 해봤는데 입만추요?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한다? 입을 맞추고 이거 아니야. 정말. 마귀야 물러가라. 북한에도 약간 소개팅은 있거든요. 소개팅은 주선을 해주는데 미팅이 없어요. 뭐 3대3, 4대3 이런 뭐 이렇게. 왜냐하면 3명 이상 모이면은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라고 하니까 대신에 이제 1대1 소개팅은 있죠.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우리 특히 청년들이 북에서는 연애할 때 스킨십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일단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한을 대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데이트가 주로 시장이거든요. 시장 가고 어디 가고 데이트할 때는 조금 이렇게 그냥 스킨십 하는 등 마는 등. 왜냐면 손 꼭 잡고 다니기는 저 때까지만 해도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남자친구가 왔는데 저기 계단에서부터 냅다 달려가서 오빠 하고 쫙 앉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오빠라고 하기 전에는 보통 뭐라고 불러요? 동무? 동지. 동지. 근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C라는 얘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성 씨. 근데 북한에서 한때 청바지가 유행했는데 못 입게 했어요. 그래서 청바지 입으면 안 되니까요. 청바지는 자본주의의 상징이니까. 검은 진바지. 그럼 여기 뒤에 주머니가 2개 있잖아요. 거기를 남자가 여자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가는 것까지는 봤어요, 제가. 그러다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약간 이런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해준 것들이 되게 좀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손 붙잡고 다니고 이제 어깨 동무 아니면 옆 동무 이렇게 하고 다니고. 아 이게 어깨 동무 이게 옆 동무군요. 아, 옆 동무. 아, 스킨십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길 가면서 이제 뽀뽀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더라. 남북의 청년, 한반도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연애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살아온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조금 진지하고 어두운 면에서 멀어져서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그 기분 좋고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런 좀 수다스러운 자리를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가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자꾸 통일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많이 해요. 지금 통일 전인데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즐거우면 통일이 됐을 때도 즐거울 거다. 근데 통일되기 전에 통일 얘기했는데 되게 즐겁지 않아요. 그럼 통일됐을 때 별로 즐겁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통일을 좀 즐겁게 하고 더 즐거운 통일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이 자리나 이런 모임들이 즐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다른 점이 많을 것 같았지만 같은 점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이제 청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청춘은 변화무쌍하다. 제 청춘은 쉬지 말아라. 가장 힘들지만 가장 불타오르는 시기다. 청춘은 함께하는 시기다. 아, 너무 좋네요. 네. 그거 마음에 드네요. 네.